제발 수면제부터 찾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밥상 하나만 바꿔도 어떤 분들은 약에 대한 의존을 크게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다시 쉬는 법을 기억하게 만드는 생활의 과학 이야기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순간은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진 상태로 들어오실 때입니다. 지난주 저를 찾아오신 73살 박 여사님도 딱 그런 분이셨습니다. 진료실 문을 여는데 얼굴에 이미 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치매가 온 것 같아요.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어앉은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잠시만요. 오늘 이 영상은 잠 때문에 매일 밤 불안해지는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서울인지 부산인지 아니면 해외인지 댓글로 지역을 간단히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저는 늘 궁금합니다. 자, 다시 박 여사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평생을 알뜰하게 가정을 꾸려오신 아주 평범하고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실수가 잦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가스 위에 냄비를 올려두고 깜빡해서 태워 먹는 일이 잦아졌고 며칠 전에는 정말 무서운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마트에 다녀오셨는데 현관문 비밀번호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10년 넘게 매일 누르던 번호인데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진 것처럼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서 차가운 복도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여사님은 겁이 나서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여사님께 요즘 잠은 어떠시냐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한숨을 길게 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은 약 먹으면 자요. 약 안 먹으면 밤을 새우니까 저녁 먹고 바로 하나 먹어요. 그렇게 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박 여사님의 기억이 흐려진 이유가 반드시 치매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한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먹고 눈을 감고 누워있는 시간을 진짜 잠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자연 수면은 단순히 의식이 꺼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에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신호를 정돈하고 다음 날을 살아갈 에너지를 다시 배치합니다. 그런데 일부 약물에 의한 수면은 자연 수면의 구조와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낮 동안 멍한 느낌이 계속 남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충분히 쉬었다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박 여사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지금 필요한 건 더 무서운 진단이 아닙니다. 뇌가 스스로 잠들 수 있도록 돕는 생활 속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 신호는 의외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식단 조정을 통해 어떤 분들은 약에 대한 의존을 서서히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약을 임의로 끊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며 천천히 조절해야 합니다. 자, 그럼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비싼 보약이 아닙니다. 구하기 힘든 약초도 아닙니다. 동네 마트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5가지 식재료입니다. 이 5가지는 사람을 억지로 재우는 음식이 아니라 뇌가 이제 밤이 왔구나 라고 인식하도록 돕는 생활의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독이 아니라 약이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비싼 보약도 아닙니다. 특별한 약초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나드는 동네 마트나 시장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5가지 식재료입니다. 이 5가지 음식은 사람을 억지로 재우는 것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 이제 밤이 왔구나라고 인식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어떻게 드셔야 독이 아니라 약이 되는지 하나씩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트체리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타트체리 농축액이나 말린 타트체리를 소량으로 드셔보십시오. 중요한 건 그냥 체리가 아니라 반드시 타트체리라는 점입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타트체리는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진 멜라토닌의 합성과 관련된 성분을 비교적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뇌에게 이제 밤이다라고 알려주는 신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신호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점점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와도 몸은 여전히 나처럼 각성 상태에 머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타트체리를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소량 섭취하면 부족해진 신호를 부드럽게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이 많은 주스 형태는 권하지 않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변동에 민감한 분들은 농축액을 물에 희석해 아주 소량만 드시거나 말린 형태로 몇 알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박 여사님도 농축액을 소량으로 드시기 시작한 뒤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짧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저녁 식사 후 바나나를 반 개만 드셔보십시오. 여기서 반드시 반 개입니다. 바나나는 신경과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관여하는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고 뇌의 안정과 관련된 트립토판이라는 성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누워 있어도 몸이 전혀 쉬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고 다리는 팽팽하고 온몸이 아직 낮의 전투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뇌가 편안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나나는 이렇게 굳어있는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녁에 한 개를 다 드시면 소화 부담이 생겨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 개가 가장 적당합니다. 박 여사님도 처음엔 적다고 느끼셨지만 며칠 지나자 그 반 개가 몸을 풀어주는데 충분하다는 걸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저녁이나 이른 밤 간식으로 호두를 3알에서 5알 정도 드셔보십시오. 다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호두에서 쩐내 같은 기름 냄새가 난다면 그건 드시면 안 됩니다. 호두는 뇌 건강과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식물성 지방을 함유하고 있지만 그 기름은 공기와 만나면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변질된 기름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두는 구입 후 바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상태의 호두는 뇌세포막의 유연성과 신호 전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산을 공급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박 여사님도 보관 방법을 바꾸고 나서야 속이 더부룩한 느낌 없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잠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3가지 식재료입니다. 타트체리로 밤 신호를 보완하고, 바나나로 몸의 긴장을 풀고, 호두로 뇌가 쓰는 기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잠드는 건 쉬워졌는데
새벽에 자꾸 깨는 분들이 아직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는 밤중 각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네 번째는 귀리입니다. 저녁 식사 때 흰쌀밥 대신 귀리밥이나 부드럽게 끓인 귀리죽을 선택해 보십시오. 흰쌀밥은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밤중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뇌는 이를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각성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반면 귀리는 혈당을 비교적 천천히 올리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배가 고프거나 이유 없이 깨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씹는 식감이 부담스럽다면 충분히 불려 죽처럼 부드럽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상추입니다. 상추는 예로부터 신경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는 식물로 전해져 왔습니다. 특히 줄기에서 나오는 하얀 즙에는 신경 안정과 관련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상추를 한 줌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예민해진 신경을 다독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쌈으로 드셔도 좋고 겉절리로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잎뿐 아니라 줄기 부분도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박 여사님은 이 상추를 꾸준히 드신 뒤 밤중 작은 소리에도 덜 예민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고 바로 눕는다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위장이 일을 끝내기 전에 몸을 눕히면 불편감이 생기고 이 신호가 뇌를 자극해 각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잠들기 전 3시간 공복입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타트 체리로 밤 신호를 보완하고, 바나나로 몸의 긴장을 풀고, 호두로 뇌의 기초 연료를 채우고, 귀리로 밤중 혈당 변동을 줄이고, 상추로 신경을 부드럽게 다독이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약을 대신하는 음식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 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을 만드는 재료들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이 음식들을 하루 중 언제 어떻게 배치해야 가장 효과적인지입니다. 박 여사님이 수면제에 대한 의존을 서서히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던 하루 전체 루틴을 다음으로 이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박 여사님이 수면제에 대한 의존을 서서히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건 음식 그 자체보다 하루의 흐름을 다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박 여사님의 하루를 아침부터 밤까지 그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듣는 대로만 따라오셔도 됩니다. 아침입니다. 박 여사님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비가 오든 날이 흐리든 우산을 쓰고서라도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아침 햇빛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으로 알려진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관여합니다. 즉, 아침에 빛을 충분히 보지 않으면 밤에 사용할 수면 신호 자체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 산책을 밤잠을 예약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점심입니다. 점심은 특별할 것 없습니다.
평소처럼 드시되 과식만 피하셨습니다. 식사 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나나 반 개나 호두 몇 알을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이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낮잠입니다. 정말로 졸리다면 주무셔도 됩니다. 다만 20분을 넘기지 마십시오. 30분을 넘기면 깊은 잠 단계로 들어가 밤에 잘 잠들기 위한 에너지를 미리 써버리는 셈이 됩니다. 박 여사님은 졸음이 쏟아질 때 아예 밖으로 나가 몸을 움직이셨습니다. 낮에 몸을 적당히 쓰는 것이 밤에 뇌를 쉬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준비라는 걸 몸으로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저녁입니다. 박 여사님은 저녁 식사를 항상 같은 시간에 하셨습니다. 대략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였습니다. 메뉴는 귀리밥이나 부드러운 귀리죽 그리고 상추를 곁들인 가벼운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잠들기 전 3시간 공복입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 과일, 간식, 국물 모두 제한하셨습니다. 입이 마르면 입만 살짝 적시는 정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원칙 하나만으로도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잠들기 1시간 전쯤 타트 체리 농축액을 소량으로 드셨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은 뒤 같은 시간에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여기서 절대 하지 않으신 게 하나 있습니다. 잠을 억지로 자려는 노력입니다. 잠은 붙잡을수록 멀어집니다. 대신 오늘도 뇌가 쉴 준비는 해줬다. 이 생각만 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 먹기 시작했으니 수면제는 오늘 당장 끊어도 될까요? 대답은 절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복용해온 약은 갑자기 중단하면 불안, 각성, 불면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박 여사님도 처음에는 기존 복용량을 유지한 채 생활과 식단부터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한 뒤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며 아주 천천히 조절해 나가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자꾸 깨는데 물을 많이 마셔도 될까요? 저녁 7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수분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방광이 예민한 분들은 이 원칙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낮에 너무 졸린데 낮잠을 아예 자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필요하면 주무십시오. 다만 20분을 넘기지 않는 것, 그리고 해가 지기 전까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이 안 오는 건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뇌가 쉬는 환경이 무너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약보다 먼저 생활의 신호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 빛, 시간, 리듬이 그 신호입니다. 셋째, 정답은 특별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입니다. 박 여사님은 지금도 완벽하게 매일 푹 자는 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깼을 때 왜 깼는지 알고 있고 다시 쉬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같은 출발선에 서셨습니다. 이 영상이 오늘 밤을 조금 덜 불안하게 만들었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겠다는 분들은 댓글에 실천 두 글자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몸과 뇌를 함께 회복하는 현실적인 건강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은 약보다 조금 더 자연의 힘에 기대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이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 밤은 조금 더 깊이 쉬시길 바랍니다.